스포츠 엑스파일의 청취입니다. 자, 국내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2차전 삼성 라이온스 대 LG 트윈스의 경기는 비 때문에요. 타구에서 열리게 돼 있었는데 비 때문에 수년이 됐습니다. 어쩌면 영경혁 감독이 굉장히 좋아했을 겁니다. 단비라고 볼 수밖에 없죠. 어제 1차전에서 뭐 10대 4, 6점 차로 지지 않았어요. 그것도 뭐 안타도 14개, 6개. 홈런을 3개 맞으면서 10점 가운데 6점이 홈런으로 결국은 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2차전이 내일로 수년된 것은 영경 감독으로서는 아주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단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경 감독이 오늘 사실은 선발 투수로 그 엔스 선수를 내세웠습니다만 내일은 그 손주영 선수로 바꾸네. 어쩌면 라인업도 내일 싹 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박정민 감독이 이끄는 그 삼성 라이온스는 원태인 선수가 선발을 나섰는데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LG 트윈스는 수원 KT와 5차전까지 결국은 아주 힘들게 이렇게 그 플레이오프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에서 오늘 이 비로 인해서 2차전이 결국 취소된 것은 영역 감독으로서는 아주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일 저녁 8시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는 북중 월드컵 축구 아시아 3차 예선 우리가 B조에서 4차전 이라크와 이제 경기를 갖게 되긴 한데 오늘 뭐 발을 맞췄어요. 뭐 어제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황희찬 선수하고 이재성 선수 이 엄지성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대신에 이승우 선수하고 문성민 선수가 대신 이 발탁이 됐는데 오늘 이 연습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한국 도핑 방지위원회 도핑 검사는 수시로 하게 돼 있어요. 8명이 도핑 검사를 받았다고 그래요. 이건 이 대표급 선수라면 언제 약물 복용, 금지 약물 이건 굉장히 FIFA뿐만 아니라 IOC에서 철저하게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발을 맞추고 그랬습니다만 자, 내일 저녁 8시에 이 이라크와의 이 경기. 자, 이라크도 지금 우리나라와 똑같이 2승 1무, 우리나라도 2승 1무. 아마 이라크가 이제 FIFA 랭킹이 55위고 우리가 23위 아니겠습니까? 지금 역대 전적을 보더라도 우리가 9번 리그 2번 빼기 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12번인가 비겼고요. 그러나 축구라는 걸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지난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요르단한테 준결승이 0대로 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이라크는 16강전에서 결국은 또 졌죠. 16강전에서 요르단한테 진 적이 있어요. 그러나 조별 예선에서는요, 일본이 2대1로 잡아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 축구라는 건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라크에는 1m 이제 89cm의 후센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홍명보 감독이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가져서 일단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초반에, 먼저 선제골 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반 한 20분 전에 골을 넣으면요, 골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 우리가 요르단과의 원정 경기에서 2대0으로 이겼잖아요. 이재성 선수가 골을 넣고 오현규 선수가 후반에 골을 넣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점에서 베스트 11은 큰 변화가 없을 거예요. 다만 황희찬 선수하고 그다음에 이 빠진 이 엄지성 선수 대신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 자리에 어떤 선수를 넣을 것이냐. 이제 그것이 아마 홍명보 감독으로서는 고민이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승우 선수 4년 만에 일단 발탁이 됐단 말이죠. 사실 이승우 선수가 축구의 재능은 있죠. 발자국은 있는 선수예요. 키가 1m 73에 나이는 26살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체중이 63kg예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벤투 감독이라든가 크리스만 감독이 이승우 선수를 기용을 하지 않았어요. 황선홍 감독도 파리 올림픽 임시 감독할 때도 기용을 하지 않았다. 김동훈 감독도. 그러니까 이런 점은 본인이 잘 알 겁니다. 이 선수가 아마 내일
한 번은 그 지금 전반이고 후반이고 기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황희찬 선수 자리에 어떤 선수를 놓을 것이냐. 거기에 이제 백승호 선수가 있고 배준호 선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점에서 큰 변화가 없을 거예요. 뭐 주민규 선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민규 선수가 제일 앞으로 나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중추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황인범 선수, 박영우 선수, 그다음에 김민재 선수, 서령호 선수, 조현미 선수, 이명주 선수, 그 조현우 선수가 뭐 숨장 쓸 거로 이렇게 뭐 거의 베스트 11은 그 짜이는데 홍명호 감독이 아주 자신감을 얘기를 했어요. 선제골이 언제 나오느냐. 지난 요르단과의 경기 때 아주 홍명호 감독이 뭐 초장부터 계속해서 선수들에게 전술을 지시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 그렇게 되면 뭐 쉽게 그 이라크 잡지 않을까. 최소한도 2골 이상 3골까지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그 기사를 좀 재미있는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윤복 선수 1947년 4월 19일 그 보스턴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세계 최고 기록으로 우리나라 선수가요. 세계 최고 기록을 낸 적이 딱 2번 있습니다. 그 서인복 선수가 1947년 4월 19일 50일에 보스턴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 25분 39초로 우승을 차지합니다. 세계 최고 기록으로. IOC 위원들이 아주 감탄을 하죠. 그래서 송기정 씨가 이 1935년에 그 또 세계 최고 기록을 낸 적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지금은 뭐 세계 최고 기록이 2시간 그 35초대를 달리니까요. 물론 그 히포텀이라는 선수는 세상 떠났고요. 그랬습니다만은 굉장히 이 기록이 빨라졌죠. 단축이 됐죠. 자, 이 서인복 씨가 뭐 돌아가셨죠. 벌써.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다든가 국제대 좋은 성적 거두면 그 선수의 고향에 뭐 선수 이름을 딴 뭐 박지성 로라든가 뭐 차범근 로라든가 뭐 이렇게 뭐 김준호 뭐 경기장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용대 체육관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그 서윤복 길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77년 만에 그러니까는 전철 2대역에서 대흥역까지 1.2km를 서윤복 길로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대 이화여자 대학교 앞에 그 소광장에 서윤복 제막식으로 앞으로 서윤복 흉상을 만들기로 했다는데요. 이게 참, 언론에서, 신문에서 크게 났는데요. 우리가 47년 이 50일에 보스턴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세계 최고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한 거로만 나왔지만요. 우리나라가요. 1948년 런던 올림픽 스위스 생모르치 동계 올림픽에 출전하잖아요. 이것이 소윤복 시점이 된 거예요. 이 기사가 빠졌더라고요.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다 아다시피 1910년 8월 29일 일본의 식민지가 되잖아요. 그 1919년 그 고종 황제가 일본 사람들이 고종 황제가 좋아하는 식혜에다가 비상 넣어가지고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3월 3일 국장인데 3월 1일 국장 예언 연습하다가 결국은 3일 만세 운동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4월 11일 그 상해에서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상해 임시정부 수립하지만 이것은 독립운동사죠. 국가가 되려면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벌써 이미 이 일본의 이 일본 한일 병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잖아요.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해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뭐 독립운동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잖아요. 1938년 45년 2차 세계대전이고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태평양 전쟁을 가지고 8월 6일에 그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탄 한 방 터뜨리잖아요.
1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잖아요. 놀래잖아요. 사흘 후에 8월 9일, 1945년 8월 9일에 나가사키 두 번째 원자탄 투하되면서 일본 천황이 두 손을 들잖아요. 항복하잖아요. 그게 1945년 8월 15일 우리 해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 해방이 돼서 11월 1945년 11월 26일 조선 체육인이 그 발기인회에서 목량 여운용실을 갖다가 이 11대 조선 체육회 회장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948년 14회 런던 올림픽에 출전을 하자. 이 출전하기 위해서는 IOC 회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948년 스위스 생모리츠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데 우리가 그때 45년 해방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신탁 통치를 받잖아요. 382부 북한은 소련, 이남은 미국. 우리가 신탁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그 1948년 5월 10일 총선하고 7월 17일 헌법 제정하고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 되면서 사실은 그 건국절 놓고 뭐 참 잠깐만 싸우는데요. 그 정부 수립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날 사실은 건국이 그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무슨 뭐 여야 그거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런던 올림픽이요. 1948년 7월 29일 시작돼서 8월 14일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는 미국의 신탁 통치를 받을 때란 말이죠. 건국이 안 돼 있을 때예요. 그런데 1947년 4월 19일에 서인복 씨가 키가 1m 68로 나와 있지만 63이라고 그래요. 24살에 자그마한 정말 그 독립된 국가도 아니죠. 독립된 독립국가의 선수가 2시간 25분 39초의 세계 최고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해요. 세계가 놀랐죠. 그런가 하면 말이죠. 그 우승 차지하기까지는 정말 개가 뛰쳐나와가지고 맨 먼저 달리는 서인복 선수를 부르려고 그러다 개를 피하다가 넘어집니다. 무릎팍에서 피가 나요. 그런가 하면은 신발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신발끈이 풀어져도 신발대 고쳐 매고 2시간 25분 39초의 세계 최고기로 우승을 차지합니다. 여기에 IOC 위원들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해방이 됐고 1948년 런던 올림픽에 출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국가가 없다. 안 됐단 말이에요. 신생국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전경무라고 하는 미국의 그분을 그 IOC 우리가 가입하는데 그분을 이 대표로 합니다. 그래서 브론디지 그때 당시 미국의 IOC 부위원장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6월 20일이 6월 20일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40차 IOC 총회가 있는데 그 전에 브룬제시 IOC 위원장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IOC 회원국이 돼야 올림픽에 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5월 29일 미 군용기를 타고 브룬제시 씨를 만나러 가다가 비행기가 일본의 후지산에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경무 씨는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미국 하와이 이민위원회를 맡은 이원순 씨가 부랴부랴 서류를 찾아가지고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6월 20일, 1948년 6월 20일은요, 우리가 신탁 통치를 받고, 물론 독립은 됐지만 국가가 없을 때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IOC 위원들이 서윤복 씨의 투지로, 조그만, 선수가, 세계 최고기로 금메달을, 우승을 차지하는 그 감동,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임시 IOC 회원국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948년 런던 올림픽에 출전하고, 거기서 김성집 씨하고 우리가 동메달 따내죠. 또 복싱에서
또 동메달 따내고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스위스 생물지 대회에 또 우리가 동료롭게 출전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만 우리는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건국이 되고 정부 수립이 되지만은 런던 올림픽은 1948년 7월 29일 개막해서 8월 14일에 끝나요. 그러니까 애매하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출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동메달 2개를 따내는 그런 역사니까는 일부 언론에 그게 났습니다만은 우리가 올림픽에 어떻게 출전하게 된 것이 안 나와 있어요. 사실은 서윤복 씨가 세계 최고로 금메달을 따냈기 때문에 우리가 런던 올림픽에 스위스 생모리츠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더 재미있는 얘기는요. 자,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 최고 기록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니까 미국 전역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환영회를 해줬다고 그래요. 환영회 해줬는데 모여서 뭐 환영해주고 밥 먹고 돈 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다 가버렸어요. 호텔비에서 돈 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는 송기정 씨하고 남성용 씨도 그때 코치 겸 이 선수로 뛰었어요. 12위를 했고, 이제 서인복 씨가 우승을 차지했고요. 송기정 씨 감독이었고요. 그래서 항공료를 모두 밥값으로 내고 할 수 없이 화물차를 타고 썰을 타고 18일 만에 부산 항에 도착을 한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1940 보스턴 마라톤이라는 영화가 나왔죠. 전 그걸 봤어요. 볼 때도 1947년 이 서인복 씨가 출전할 때만 해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신당 통제를 받기 때문에 미국에서 반대를 했고 그러면 출전하려면 성적을 달고 뛰어라 이렇게 이 영화도 나옵니다.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기정 씨가 큰 무릎을 꿇고 말이죠.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1946년 베를린 올림픽 대회 때 우리가 일장기를 달고 말이죠. 우리가 우승을 차지했던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미국 언론이 감동을 해서 야 이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코리아 대한민국 태극기를 달고 보스턴 국제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나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하여튼 비도 오라서 조금 기온이 내려갔네 이럴 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조건 건강하십시오.